여러분, 기하 반갑습니다. 기술지원TV 기술지원입니다. 네, 방금 애플의 4월 스페셜 이벤트가 끝이 났고 지금 저는 이렇게 영상을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이번 애플 스페셜 이벤트는 정말 역대급으로 기억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발표였는데요. 어떤 거였는지는 제가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간단하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적어온 거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슬퍼지게 됐네요. 이제 팀쿡 CEO가 처음 나와서 소개를 했던 게 애플 카드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애플 카드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이거는 패스. 그리고 또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뭐 이제는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광고 없이 뭐 팟캐스트 들을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추가한대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핫하지는 않으니까 패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데 아이폰 10이랑 아이폰 12 미니에 새로운 퍼플 색상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갑자기 좀 뜬금없이 새로운 색상을 출시한다니까 살짝 이상하더라고요. 굳이 이런 걸 얘기했어야 됐나 싶은 그런 정도였어요. 어쨌든 아이폰 퍼플 색상이 출시한다고 하니까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본격적인 신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갤럭시의 스마트 태그에 대응하는 에어태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하고 에어태그 간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통해서 가방이라든가 열쇠 같은 그런 다양한 물건들에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애플 TV 플러스를 언급했는데 뭐 새로운 TV 시리즈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살짝 언급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엔 애플 TV 플러스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애플 TV 4K라고 해서 새로운 애플 TV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애플 TV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좀 눈길이 갔던 부분이 A12 바이오닉 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어요. A12 바이오닉은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XS에도 들어갔던 칩인데 이런 엄청난 성능의 칩이 셋톱박스에 들어간다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더 고화질의 영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겠죠. 어쨌든 애플 TV 4K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나올 이 두 가지의 제품이 진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한 제품은 아이맥입니다. 사실 전부터 아이맥이 나온다 만다 말이 되게 많았는데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M1이 탑재된 새로운 아이맥이 나왔는데 디자인이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대박인 게 두께가 정말 얇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얇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얇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진짜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플의 M1 칩을 그대로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M1 칩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칩셋 중에 하나죠. 애플의 M1 칩셋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쿨링팬의 크기를 더 줄일 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더 얇은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거는 색상이 무려 7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색상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내줬다는 거는 예전에 아이맥이 처음 나왔을 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좌우 베젤과 상부 베젤이 얇아진 건 좋은데 하단부 베젤은 여전히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왕 두껍게 할 거면 거기에 애플 로고라도 좀 박아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웹캠이 더 좋아지고 마이크도 좋아지고 스피커가 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이 이어폰 단자가 원래 기존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있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옮겨졌더라고요. 그리고 단자도 되게 좀 독특했는데 일단 단자가 썬더볼트 단자 2개에다가 일반 USB-C 단자가 2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독특했던 점이 전원 어댑터에 이더넷 포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전원 어댑터가 정말 독특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러그를 꼽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자석처럼 찰칵하고 달라붙는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기존에 봤던 뭔가 전원 어댑터랑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좀 노트북의 어댑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액세서리도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키보드가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키보드에 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 그 중에 제일 눈길이 가는 것은 키보드에 터치 아이디가 추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추가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좀 약간 단가 부분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는 뺀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마우스랑 매직 트랙패드도 공개가 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애플 마우스도 다양한 색상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디자인은 그대로인지 모르겠네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4인치고 해상도는 무려 4.5K입니다. 와, 물론 여기서 24인치라는 사이즈가 많이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21인치에 비하면 화면 사이즈가 커졌다는 점이 굉장히 공적이었습니다.
게다가 P3 세격대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뭐 나쁘다라고 말할 게 별로 없겠죠. 가격은 $1299부터 시작하는데 독특하게도 맥북 에어처럼 7코어 GPU가 탑재가 됩니다. 국내에는 언제 출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한 6월이나 7월쯤에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옵션 가격이 과연 어떨지 진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이거는 오늘 발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녀석의 가격을 아주 그냥 떡락시켜버릴 아이패드 프로가 등장을 한 건데요. 사실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4세대 아이패드 프로는 토사구 패드가 될 거다. 새로 나올 5세대 아이패드가 모든 것을 씹어먹을 거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씹어먹은 정도가 아니라 뼈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아예 삼켜버린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이패드에 무려 A14X 아니죠, M1을 박아 넣은 건데요. 진짜 이번에 M1이면은 그 맥북 에어에 들어간 칩셋이 아이패드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건데, 이건 진짜 반칙입니다, 반칙. 이미 뭐 많은 분들이 M1 칩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뭐 영상 편집 거뜬하죠, 사진 편집 거뜬하죠, 작업용으로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이 아이패드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진짜 미쳤다고밖에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SSD도 무려 2테라까지 확장이 됩니다. 물론 그 2테라를 다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태블릿 중에서 2테라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이건 참 독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박이에요. 썬더볼트가 드디어 장착이 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SSD를 꼽았을 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물론 썬더볼트 SSD를 사용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거랑 합쳐지는 시너지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물론 고해상도의 외부 디스플레이도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애플 발표에서는 6K 디스플레이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패드 프로의 새로운 디스플레이인 리퀴드 레티나 XDR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기본 밝기는 1000니트에 최대 밝기는 무려 16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좀 뭔가 내가 말을 하면서도 되게 현실감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대박인 것은 명암비가 100만 대 1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올레드 패널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느껴지진 않는데, 이건 어쨌든 LCD입니다. LCD가 명암비를 100만 대 1이나 가져간다?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명암비와 밝기를 대체 어떻게 실현을 했을까 봤더니 루머로만 무성했던 미니 LED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미니 LED. 쉽게 말하면 LED의 사이즈가 더 작은 거예요. 더 작으면 그만큼 더 많은 LED를 넣을 수 있고, 더 많은 LED가 들어갔다는 것은 명암 표현이라든가 디테일을 다른 LCD 모니터들보다 훨씬 더 좋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미니 LED 자체가 일단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게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2,500개의 로컬 디밍 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P3 세격대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이패드 프로에 걸맞는 그런 성능과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애플 발표를 보면서 동시에 다른 유튜버 분이 중계하시는 라이브에도 들어가서 채팅창을 봤는데, 사람들이 야 저러고 뭐 가격 한 200만 원 맞는 거 아니냐, 한 180 받는 거 아니냐 하다가 어떤 분이 $1899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애플이 또 가격을 높이는구나 했는데, 공개된 가격을 보고 진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1099 그대로 동결이래요. 이거는 자 생각해보세요. M1 달았어요, 썬더볼트 달았어요, 미니 LED 달았어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예요. 이건 미친 거예요 진짜. 그냥 갤럭시 탭 뭐 S?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거야. 프로용 태블릿 시장에서는 아이패드가 그 위치를 진짜 공고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라도 한 뭐 $200로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가격도 $1099로 동일해요. 12.9인치가. 야 진짜 이제 뭐 태블릿은 아이패드다 라는 말이 뭐 예전에도 확실했지만 더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애플의 4월 스페셜 이벤트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아이맥이건 아이패드 프로가 됐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기는 해요. 뭐 저처럼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그것보다 더 높은 그래픽 작업이라든가 뭐 설계, 뭐 디자인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게 아이맥이랑 아이패드 프로인데, 확실히 좀 약간 프로용 시장에서는 이제 애플이 그 위치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전TV의 기술전이었습니다.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 기빠!
아, 진짜 이거 팔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중고나라로 좀 빨리 보낼 걸.